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마을 박대훈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중국발 금융 위기는 좀 벗어났습니다. 급한 불 끈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이죠. 7천억 원에 대한 상환 유예가 완료가 되었고요. 채권 상환 2026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파산이라든지 디폴트 위기를 조금 피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중국발 금융 위기는 없을 거다라고 방송을 올렸지만 조금 뭐 악의적인 댓글도 많이 달리긴 했어요. 중국은 뭐 망할 거다, 뭐 헝다그룹은 파산할 거다, 곧 봐라, 막 이런 악글도 좀 많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구위한 지금 상환 유예를 받았고요. 헝다그룹도 몇 년 동안에 매달 이 분할 상환함으로써 이 디폴트에 대한 위기들을 점점 좀 없애 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에 지금 헝다그룹이 계속해서 거래가 재개되고 있는 것처럼 비구위안 또 2026년까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서서히 컨디션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조금 넘어오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솔직히 갈 길은 멀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2년 동안에 지겨웠던 이 금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금 현재 FED 뭐 매파 파월에 대한 압박들로부터는 서서히 조금 벗어나는 분위기들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면은 올해 말까지는 조금은 체감적으로 증시가 많이 살아나고 있구나, 회복되고 있구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와 이거 골디락스 아니야? 아 진짜 엄청난 이거 부흥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불장을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목표로 했던 건 두 가지였죠. 완전 고용 시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물가를 안정을 시키는 것,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선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정책 중에서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 저 같은 주식업자들, 아니면 고객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건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기 지표들, 그리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은 계속해서 연준의 목을 서서히 졸라줘야 돼요. 어떻게 졸라줘야 되냐면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게 이 고용 지표들이라든지 경기 지표들이 연준의 목을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저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연준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실업률이 3.8%에 도달을 했어요. 이 수치는 지난해 2022년도 2월달 이후에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엄청 높게 나온 거죠, 지금. 그런 실업률이 엄청 높다라는 건 한편으로 정리해 보면 기업들이 지금 현재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도저히 너희들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해서 일자리를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들이 조금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네, 좀 사람을 더 써서 투자 비용을 더 들이고 연구개발 비용을 더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면 이 실업률은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건 연준이 뭐를 꺼낼 수밖에 없냐, 카드를, 경기 부양정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기업들의 금리를 인하시켜 줌으로써 기업들을 조금 옥죄했던 걸 좀 풀어주며 기업들이 서서히 자금이 조금 회복이 되다 보면 고용을 하고 근로자들을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저희 트레이더들, 주식하고 있는 사람, 코인하고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는 호재라고 작동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비농업 부분 고용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18만 7천 명이 나왔어요. 8월 달에. 근데 이게 원래 예상치가, 그러니까 원래 평균 수치가 27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ED의 목표는 완전 고용을 원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모두가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완전 고용 시장이 목표인데 원래 이게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에 수치는 27만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발표된 8월달 고용 시장의 수치는 18만이에요. 그러면 아직 27만과 18만에 대한 갭이 아직도 크죠.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 서서히 긴축 정책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같은 뭐 개인들의 목을 졸라왔지만 이제 서서히 뭐 경기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를 보더라도 반대로 연준의 목을 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파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 또한도 저런 고용 수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치를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은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좀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실업률을 낮춰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기만 한다라면 증시는 아마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이라고 지금 써놨지만 그렇게 막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막 엄청나게 뭐 불러일으키진 않았어요. 로레타 메스트 클리블랜드 총재라고 있는데 FED 총재 중에 한 명이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태다라고 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고용 상태가 강하다. 기업들도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상하게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고용 상태를 보더라도 실업률은 지금 현재 18개월 만에 최고 수치만 보더라도 저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멍청하다라고 본인을 표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를 읽을 줄 모르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총재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본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경기가 회복될 수 있어라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이제 실업률은 엄청난 수준에 도달해 있고 고용 상태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상한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재들의 말들, 뭐 제롬 파월의 말들을 이제는 신뢰성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 증시의 호재 파악을 좀 해볼 텐데요. 조금 월스트리트랑 지금 FED랑 조금 좀 달리 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FED 연방준비제도 쟤네들 신뢰를 잃었어. 쟤네들 멍청해. 이제 증시는 이제 완전히 상승할 거야. 완전히 이제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티븐 스투마이어 기술적 분석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상의 상황을 가정한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말 스탠다드 푸어 지수가 4,850에서 4,875선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2022년도에 세웠던 신고점 4,818선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우 존스 산업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도 이전 고점을 뛰어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에서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좀 달리 봅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조지브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님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물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준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수준들을 진짜 최하위로 평가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연준이 팬데믹 이후 시대에 시작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초과 수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는 잘못 생각한 거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지금 현재 고물가의 원인은 사실상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한 점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 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을 펼쳤을 때 이 연방준비제도 은행에서 발빠르게 금리를 수준 있게끔 인상만 했더라면 지금 같은 물가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고물가가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부양 정책을 그렇게 펼치고 나서는 물가가 올라갈 때 메파 파월이라고 하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해놓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야. 물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 금방 떨어집니다. 또 다음 달도 물가 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파월이 나와서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물가는 사상 최대치 9%대를 찍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가가 갑자기 이렇게 사상 최대치로 찍으니까 그제서야 2022년도 말에서부터 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뒤늦게 나서 이제 소 잃고 진짜 마구간 고치는 격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FED다. 이 인플레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 애당초부터 FED 연준이 잘못된 생각으로서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다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교수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노벨 경제학상 아무나 봤습니까? 그냥 신뢰를 하세요. 저게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2년간 우리가 진짜 고문을 당했죠. 많이 고문을 당했지만 이제는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 지표들, 고용 지표들, 그리고 실업률 지표만 보더라도, 그리고 CPI, PPI 지표들만 보더라도 연준 총재라고 지금 일컫는 사람들이 목이 계속해서 쪼여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진짜 너무 어리석고 멍청해가지고 정책을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라는 걸 앞으로 더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갑작스럽게 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긴축적인 정책을 조금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파급 효과로서 증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서히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소스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빠르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요새 대형주들이 좀 빠르게 수급이 몰리는 것도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이런 중견 그리고 대형 기업들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쏠린다는 건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까지도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더 많이, 연기금도 붙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도 붙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 있던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모조리 동반 상승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2900선 3000PT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갈 길은 멀어요. 아직도 뭐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전쟁들도 있고, 또 이런 수출에 대한 제한들도 우리가 아직까진 풀어야 될 것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요소 또한도 같이 있다라는 것 좀 보시면 투자하는 데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 고객님들을 위한 전용 방송 좀 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앞으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찾아갖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